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작은 라면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들고 심지어 엔비디아에 비견될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닭볶음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마저 인정한 8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가 된 놀라운 성공담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닭반도체 신화의 시작을 함께 보시죠. 저는 2012년 4월을 기억합니다. 그때 삼양식품에서는 조용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름의 매운 라면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냥 평범한 매운 라면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작은 라면 안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은 1961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회사였습니다. 1963년에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기업이었죠. 하지만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만든 매운 라면 하나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시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은 한국 전통 요리인 닭갈비의 매운맛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한국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매워서 땀을 흘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이 맛을 라면으로 만들면 어떨까? 김정수 부회장은 당시 전업주부였습니다. 1998년 시아버지의 부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삼양식품에 합류했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회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불닭볶음면. 연구 과정에서 무려 1200마리의 닭과 2톤의 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과연 소비자들이 이렇게 매운 라면을 받아들일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임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매워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정수 부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 맛은 분명히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엄청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2012년 출시 당시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4404였습니다. 이는 일반 라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죠. 하지만 이 매운맛이야말로 불닭볶음면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물 라면과는 완전히 다른 볶음면 스타일로 면을 삶은 후 물을 버리고 매운 소스에 볶아 먹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라면 하나가 훗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이 될 줄을 말입니다. 저는 2016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해 한 영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거든요. 그는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매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도 끝까지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이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운 라면이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파이어 누들 챌린지였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미국의 MZ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이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다니. 그들은 기존의 밋밋한 음식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KFC, 피자 같은 똑같은 패스트푸드에 실증이 났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불닭볶음면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틱톡에서 불닭 관련 해시태그는 250%나 급증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사진들이 넘쳐났죠. 이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선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 자체를 하나의 도전이자 재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대형 마트들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에서 불닭볶음면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 식품 코너에 조용히 진열되어 있던 제품이 어느새 메인 라면 코너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이라고 여겼죠. 특히 기존 라면 업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고 있었거든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미상을 받은 래퍼 카디 비도 불닭볶음면을 사기 위해 30분을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SNS에 불닭볶음면을 먹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이제 불닭볶음면은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2017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불닭볶음면이 품귀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월마트 매니저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코너는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불닭볶음면만을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재고가 떨어지면 언제 다시 들어오냐고 묻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죠.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다른 지점까지 찾아다니며 불닭볶음면을 구입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용량 포장으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이 하루 만에 동이 나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매니저들은 이런 현상을 처음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닭 까르보나라의 매출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기존의 매운맛에 크리미한 치즈 맛을 더한 제품이었는데 미국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월마트의 전체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불닭 시리즈만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이때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냐, 이국적인 맛에 대한 일시적인 호기심 아니냐고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 음식의 일시적 붐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도 반신반의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반신반의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두 칸의 매운맛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의 수출액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23.5%나 증가했거든요. 특히 불닭 시리즈가 전체 수출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도 359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급성장했죠.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삼양식품은 2017년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작은 식품 회사가 만든 라면 하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광고나 마케팅 없이 순전히 맛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 열풍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가 직접 나서서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2025년 7월 9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날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서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왔거든요. 슐리렌이라는 아시아 시장 전문 칼럼니스트가 직접 나서서 불닭볶음면을 극찬하는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죠. 불닭라면이 8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인 이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에서 한국의 라면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그것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확고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블룸버그는 월스트리트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매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의 라면을 이렇게 다뤄준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블룸버그는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81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니신과 한국의 농심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였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소식품업체가 일본의 거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스턴트 누들에서는 한국 할인이 아니라 한국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죠.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저가 제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프리미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룸버그가 분석한 성장 요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운맛 때문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취향 변화를 정확히 짚어냈거든요. 블룸버그는 불닭볶음면의 성공을 글로벌 음식 트렌드의 변화와 연결해서 분석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알파 세대가 기존의 전통적인 음식보다 새롭고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어드벤처였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매운맛이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K-팝과 K-드라마가 한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K-푸드가 새로운 한류의 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불닭볶음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특히 삼양식품이 해외 공장 건설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시선이 아니라 경외의 시선으로 말입니다. 저는 2024년 말부터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이었죠.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의 10%,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미국이 삼양식품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데 관세가 붙으면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죠. 투자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불닭볶음면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봉지당 가격이 $2에 불과해서 관세가 붙어도 여전히 저렴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해서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거든요. 실제로 불닭볶음면은 관세라는 무역 장벽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었거든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여전히 불닭볶음면을 찾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미국의 한 소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다른 어떤 라면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이라고 말입니다. 가격이 좀 올라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런 반응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그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는 맛의 압도적인 힘이었죠.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가진 그런 힘을 불닭볶음면도 갖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화 약세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불닭볶음면 가격이 더욱 저렴해졌거든요. 이는 예상치 못한 호재였습니다. 관세 인상 부담을 환율 효과가 상쇄해준 셈이었죠.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환율과 관세라는 두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외부 변수들이 불닭볶음면의 진정한 경쟁력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하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때 정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미국의 관세 정책마저 무력화시키다니. 이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문화의 힘이었죠. 진정한 품질과 독창성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맛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든 환율이든 진정한 품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불닭볶음면은 그런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2025년에 들어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61만 원이었던 주가가 147만 원으로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143만 6천 원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승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삼양식품을 부르는 새로운 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면비디아였죠.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빗댄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별명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업이라면 삼양식품은 K푸드 시대의 핵심 기업이었거든요. 둘 다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엔비디아가 GPU로 AI 혁명을 이끌었다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으로 글로벌 푸드 혁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불닭반도체라는 별명도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삼양식품이 단순한 라면 회사가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 기업의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실제로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확산력은 반도체 못지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가인 170만 원을 제시했죠.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140만 원이 넘는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주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평가들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1분기 영업이익은 1,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나 증가했거든요. 이런 성장률은 IT 기업 못지않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3%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많은 기술 기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죠. 매출액 역시 37.1% 증가한 5,29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컨센서스도 28.3%나 웃도는 깜짝 실적이었어요. 특히 미국 매출 비중이 25.6%까지 늘어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 23.5%에서 더욱 증가한 것이죠.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원재료 비용도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밀가루나 팜유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마진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도 있었고요. 저는 이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라면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IT 기업과 비교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푸드의 힘이었죠.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2025년 상반기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10조 원을 돌파한 것이죠. 정확히는 11조 8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죠. 1년 전만 해도 3조 원 정도였던 시가총액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거의 4배나 증가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양식품이 국내 시가총액 순위에서 53위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 54위, 아모레퍼시픽 58위, 두산 64위,
LGU 플러스 71위 같은 대기업들을 제치고 말입니다. 한때 중소식품업체였던 삼양식품이 이제는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것이죠. 증권가에서는 이런 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밀양 제2공장이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연간 8억 4천만 개의 불닭볶음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기존 생산량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놓쳤던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 들어오는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해외 매출 구조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인 4,240억 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거든요. 이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 못지않은 수출 비중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62% 증가한 9,100만 달러를 기록했죠. 중국 시장도 22% 증가한 6억 1천만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다변화된 수출 구조가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삼양식품은 처음으로 국내 500대 기업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1조 원을 밑돌았는데 2023년 1조 1929억 원, 2024년 1조 728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거든요. 2025년에는 2조 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K푸드를 대표하는 문화 기업이 된 것이죠. 불닭볶음면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사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여전히 더 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설립 예정인 해외 첫 생산기지, 유럽 진출을 위한 네덜란드 법인 설립 등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1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말입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장기적인 성공이 된 것이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승부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은 단순한 라면 하나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이는 한국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김정수 부회장이 전업주부에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된 스토리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었죠. 한국 여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적인 성공담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알파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1위로 불닭볶음면을 선택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왈라 물병, 닥터 스퀘치 비누, 포트나이트 같은 브랜드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죠. 이는 K푸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기존의 밋밋한 음식의 지루함을 느끼던 그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단순한 맛을 넘어 하나의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이죠.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가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된 것입니다. BTS가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켰다면 불닭볶음면은 맛으로 세계를 매료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덴마크 리콜 사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위기관리 능력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덴마크에서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다며 일시 판매 중단이 되었을 때 삼양식품은 코펜하겐에서 불닭 스파이시 페리를 띄우며 재미있는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창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앞으로 K푸드가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그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치, 비빔밥,
떡볶이, 한국식 치킨 등 우리의 다양한 음식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삼양식품의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더라도 진정성과 품질로 승부하면 언젠가는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불달반도체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푸드의 힘, 그리고 한국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성공담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IT 강국을 넘어 푸드 강국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불달볶음면이 그 출발점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불달반도체 신화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라면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80억 달러 규모의 브랜드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한국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전업주부에서 시작해서 억만장자가 된 김정수 부회장의 이야기는 모든 한국인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감동적인 성공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 느낌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연이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느낌에서 정성껏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